우리 회사는 커넥티드 카에 주로 사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버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로 뭐 소카, 그린카, 현대자동차 등이 있고 직원 수는 아직 많지는 않고요. 한 60여 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저희는 해외 지사를 통해서 뭐 태국, 호주, 영국, 브라질, 중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저희 작은 회사의 스타일인데요. 저희는 2단계로 면접을 실시해요. 1단계는 현업에서 실무 면접을 하고 이후에 실무 면접이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것만 보는 거죠. 이제 임원진에서 인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보는데 2단계로 보는 게 지금까지는 좀 성공적이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양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즘은 또 원격으로도 많이 보고 있어요. 주로 아무래도 차량 관련 업종이다 보니까 면접 보시는 분들도 차 안에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육성이라는 건 사실 기업이 작은 부분에서는 뭐 외주 교육을 주로 활용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바로 위에 고참 한 분을 붙여서 한 신입사원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경력은 1개월 정도 관찰하고 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3개월 수습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지사가 있고 저희가 직접 해외에 그 업체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 유지보수 관련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전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저희 태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휴맥스 쪽에 지사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시듯이 그런 뭐 주로 있는 뭐 업체를 높게 본다거나 낮게 본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텔레메틱스 장비를 카쉐어링 시장에 잘 넓혀갈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업무를 수행했던 것 같고요. 간혹 그런 업무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약 뭐 6개월 정도 거기 현지에서 현지 직원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나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원격으로 지금은 완전히 원격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차량 분석이나 이런 아주 어려운 기술적인 분야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원격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벌어지기 이전에도 벌써 코로나를 위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지 않으면 추후에 어떤 뭐 이슈 발생이나 그런 게 생겼을 때 말씀하셨던 그런 주종 관계죠. 주종 관계가 생기게 되는데 주종 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참 그 서로 간의 오해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최초에는 현재는 그거하고 딱 조금은 다른 방법을 쓰긴 하지만 지금은 많은 자료를 원격으로 또 아예 지금 만나질 못하잖아요. 만나질 못하니까 원격으로 자료를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비디오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공유하고 그 자료를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원격으로 이랑 회의를 하시고 또 어떤 작업을 할 때도 줌 같은 이런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직접 보면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원격으로 하니까 출장비가 줄어드는 그런 관점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정보 공유 차원에서는 저희는 뭐 모든 게 그냥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오픈을 하고 있는 관점이라 어떻게 보면 그게 큰 기술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걸 숨긴다고 해서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를 어차피 쌓아온 입장이고 어, 해외 쪽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줘봐야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더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일단은 한국식으로 밀어붙이죠. 하지만 그쪽 현지에서 그 현지에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현지 지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사를 통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 나라에서 어떤 부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다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대기업도 그러시겠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그런 게 참 어려웠었거든요. 기존에는. 그런데 휴맥스 지사를 통해서 그런 걸 미리 알고 가니까 일이 진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기 전에 먼저 주고받아요. 뭐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인테고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동기를 부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분들이 다 창업자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좋은데 또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창업자와 같은 마인드는 시어머니가 되는 건데 시어머니가 돼서는 또 그게 또 업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저희 회사에서는 일단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해 가지고 그 각각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맞춰 주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좀 연봉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면접을 보는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경력직이에요. 신입사원은 뭐 그야말로 보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커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뽑고 난 다음에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만 경력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경력직을 뽑을 때는 저는 반드시 어, 그 사람이 몸담았던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보라고 합니다. 전에 있던 회사가 진짜 힘들게 그 사람한테 했다는 걸 알고 있더라도 그분은 그 회사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하고 회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저는 뽑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 회사는 평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영어로 레퓨테이션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평판에 대한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그룹보 아이디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호 대표입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사업을 운영한 지 12년 됐고요. 저희는 이제 치과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멕시칸과의 문화적인 차이점, 언어적인 차이점, 그 다음에 저희 사업이 발전해 나가면서 사업 발전 단계에 대한 따른 이제 어려움들, 그 다음에 저희 고객들이 치과 의사 그리고 기공사라는 특정한 분야의 프로페셔널들을 상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 특성상의 어려운 점, 특히 이제 인력 풀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라는 점들이 어려웠습니다. 성과 관리의 부분에서 어려운 점들은 우선은 중소기업이었고 저희가 자체적인 다른 외부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인력적인 지원, 법인도 아니고 자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HR 운영 팀이라든지 이제 성과 관리 팀이 없이 저나 이제 소수의 경영진들이 이제 오퍼레이션까지 다 또 멕시칸들의 프로페셔널한 책임감의 레벨이 사실 국내에 있는 한국인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로테이션도 굉장히 많았고 저희 외부의 아웃소싱 회사를 고용을 해서 통해서 채용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직원들 자체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추천을 통해서 인력 확보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만 두 가지 방안은 굉장히 그렇게 결과가 좋았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성공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우선 경험이 3년이 되지 않은 신입급 직원을 기수별로 상당한 수를 채용을 해서 그 3개월 내에 필터링을 하고 핵심 인력을 셀렉션하는 전략을 썼던 것이 굉장히 성공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저희 회사가 충분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헤드헌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중간 간부들이 저희 회사에 이제 철학과 맞느냐. 사실 많은 금액을 들여서 데려오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큰 미지수였고 리스크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 관리 같은 부분에 어려움들은 제가 유능한 경영 컨설턴트를 초청을 해서 우선은 다이렉터인 이제 경영진인 이제 저와 다른 경영진들과 얘기를 해서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의사표명이나 이제 비전 철학을
그 컨설턴트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 컨설턴트가 저희 중간 간부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세션을 갖게 됐는데, 뭐 초기에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만은 2차적인 3차적인 이제 세션을 통해서 점점 더 이제 중간 간부들이 이해를 하는 퍼센티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컨설턴트와 함께, 그리고 저희 경영진과 함께 회사의 미래 및 비전에 대해서 설계를 같이 해보자. 그래서 같이 세션을 가져보자 라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런 세션을 2차, 3차, 4차, 5차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게 되면서 이제 중간 간부들의 이제 회사 비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적극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챌린지를 자기가 해보겠다라는 의사도 굉장히 많이 그 표시하게 돼서 굉장히 성공적인 임플리멘테이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컨설턴트의 역량에 따라서 뭐 저희는 운이 좋게 다른 고객의 소개로 저희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 큰 수리시라는 이제 보험회사의 CEO로 근무를 했었던 분을 초청을 해서 저희 직원들과 그런 세션을 갖게 됐는데요. 컨설턴트의 역량에 따라서 사실 이 성과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컨설턴트의 역량을 떠나서 경영진과 컨설턴트 그리고 중간 간부진이 모두 다 모여서 치열한 토론과 이제 논쟁,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설득을 통해서 모든 핵심 직원들이 동일한 비전이나 철학과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기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세션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가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이라고 합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지마켓 옥션 그리고 지구까지 총 3개의 쇼핑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고, 저는 11년차 MD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마켓과 옥션은 경쟁사에서 2010년도에 합병을 했고, 저는 그 시기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통합법인에 입사를 했는데, 옥션은 오랜 기간 외국계 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플렉서블한 분위기였고, 지마켓은 성과 중심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국내 기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상반된 분위기의 회사는 10년간 서로의 장단점을 배우고 보완해가며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지마켓의 경우 옥션의 임직원 친화적인 HR 제도와 수직적인 HR 문화가 비교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구성원과 회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가 부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국내 기업의 노조라고 할 만한 영보드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2015년경에 직급제도 폐지, 전 직원 님 호칭으로 변경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문화이긴 하지만 윗분들과 조금은 더 스스럼 없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유연근무제와 시차 출퇴근제 시행을 통해 아이가 있는 직원이나 자기 개발을 하는 직원들이 좀 더 맘 편히 회사를 다니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올 초부터는 남자 직원들도 여자 직원과 같이 출산 시 12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회사에서 많이들 부러워하는 복지가 안식휴가인데요. 5년 근무 시 4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회사에 대한 애정도가 가장 올라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최고 좋은 회사는 아닐 수 있지만 직원들이 생각하는 회사의 만족도는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회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